안녕하세요. ITK 마스터 전원사랑입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제 블로그에서 수식2.hwp 한글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을 만든 파일이죠. 다운로드 받아서 바탕화면에 저장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같이 오셨던 분들 저는 한글 2022 버전인데요. 한글 실행하시고 첫 화면 최근 문서 목록 수식이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방법 내 컴퓨터에서 블로그를 해보겠습니다. 자, 클릭하시고 블로그 창 열려지게 되면은 우리는 저장도 바탕화면, 다운로드도 바탕화면 있으니까 바탕화면 클릭해 보시면 수식이 있으니까 클릭하고 열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쪽에 3번 끝냈고 4번 들어갈 차례입니다. 자, 4번에 번호 아래를 클릭하셔서 여기에다가 이제 내용을 넣을 건데요.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기능평가 2에서 4번 다음의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문서를 작성하시오 해서 그리기 도구를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기 도구를 사용해서 내용을 작성하는데 모든 도형, 여기는 글맵시도 그림도 포함을 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요. 자, 먼저 도형들이 있습니다. 도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글상자가 있고요. 여기도 도형이죠. 그 다음 글맵시 그림, 여기 글상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 내용을 작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출력 형태와 같이 작성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도형의 면색은 지시사항이 없으면 색 없음을 제외하고 서로 다르게 임의로 지정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서 보시면 이 문제는 흑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색 계열로 연하고 진하고 이런 식으로만 표시되어 있어서 무슨 색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하고 진한 색만 여기 문제를 참고하시고 자기 나름대로 색상을 넣어서 잘 꾸미시면 되는 것이 바로 임의 색이 되겠습니다. 임의 색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이 예쁘게 꾸미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크기만 나와 있고 도형에 대해서 아무런 색상에 대한 지시사항이 없을 때, 이럴 때 여러분 임의 색으로 처리를 하시라는 거죠. 이 도형도 마찬가지죠. 배경에 있는 거 크기만 나와 있고 색상 지정이 없어요. 그리고 이 테두리 지정도 없습니다. 자, 이런 것은 출력 형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자, 없다고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출력 형태와 같이 작성하라는 말, 이 말로 다 그 의미를 함축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따라서 잘 만드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 글상자 이런 경우는 배경이 다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투명하게 색 없음으로 처리를 하셔야 되고,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정된 색이 있으면 그 색으로 처리를 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분 임의로 색을 선택해서 꾸미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이번 시간에 할 것은 이 바탕에 사용되는 도형하고 그 다음에 이 타이틀, 즉 제목으로 사용된 글상자 두 개만 하겠습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익히셔도 나머지 도형들은 다 편집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시작해 보도록 하는데요. 항상 맨 뒤에 있는 거,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거, 그 위에 있는 거, 그 위에 있는 거 순서대로 이렇게 작업을 해 주셔야 작업이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순서를 보시고 꼭 순서를 차례를 정해 놓고 작업을 하면서 위에서 아래로 쭉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맨 뒤에 있는 거 배경 이거 직사각형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디에서 하시면 되냐면은 편집 메뉴에서 도형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입력 메뉴를 눌러보시면 여기에도 도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걸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편집 메뉴에 있을 때는 여기에 있는 도형을 눌러서 사용하시면 돼요. 자, 눌러보시면 아까 입력 메뉴에 나와 있던 요 도형들이 보이죠? 자, 그래서 편집 메뉴 도형 클릭하시고 맨 처음에 할 거는 바로 직사각형입니다. 이거 전부 다 직사각형 형태로 된 거를 가지고 테두리, 즉 모서리에 요 테두리들을 변형시켜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기 글맵시하고 그림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도형과 글상자는 직사각형하고 그 다음에 가로 글상자 두 개만 가지고 다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두 개만 가지고 사용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뒤에 도형이니까 여기 직사각형 클릭하시고, 자, 위치를 보면은 여기는 설명을 하느라고 왼쪽으로 치우치겠는데요. 여러분들은 넓은 공간에다가 적당하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요 설명 내용은 표시하지 않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에 위에 타이틀, 즉 제목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 정도 해서 윗부분 들어갈 거 고려해서 콕 찍어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형태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위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속성 창이 이렇게 열려집니다. 자, 개체 속성 창 먼저 기본에서, 자, 요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크기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130에 145. 앞에 있는 크기는 너비, 뒤에 있는 크기는 높이로 항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탭에서 크기에 너비 더블 클릭하시고 130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0 입력하시고, 자, 높이 더블 클릭해서, 자, 크기가 145가 되죠. 145 입력하시고, 요거 크기 고정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수정할 수 없게 되면서 크기가 고정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항상 순서대로 그 앞에 이렇게 올려놓으려면 글 앞으로라고 본문과의 배치를 꼭 선택해 주셔야 돼요. 도형은 기본값이 글 앞으로 다 되어 있는데 여기 글맵시하고 그림은 어울림으로 되어 있어서 맨 처음에 이걸 만들면 뒤로 들어가 가지고 앞으로 꺼내 오는데 시간이 걸리게 되고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요 두 개, 글맵시하고 도형은 만들면 어울림으로 처리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거를 꼭 글 앞으로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위에 이렇게 쌓아놔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글상자하고 도형은 그냥 처음 만들 때 바로 글 앞으로로 선택이 되어 있다는 거, 그거 확인만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탭에서 해야 할 건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모서리 선 모양을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선 탭 눌러주시고 직각이 기본 값입니다. 이런 거 할 때는 그냥 직각으로 놔두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자, 그런데 여기는 둥근 모양입니다. 이렇게 모서리가 약간 곡선됐죠. 자, 그리고 이런 모양이 바로 뭐냐면은 반원 모양입니다. 여기 반절, 여기 반절에서 원이 되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반원 모양. 자,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둥근 모양. 자, 두 가지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면 처리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색상을 넣어야 되겠죠. 여기에는 아무것도 좀 없습니다. 출력 형태만 보고 우리가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채우기 딱 눌러서 색상은 여기에 지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임의로 지정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색의 면색이 나와 있는데 여기를 클릭하시고 색상을 넣었는데 현재 문제에는 색상이 보이니까 그냥 따라서 하는데요. 실제 시험장 가다 보면 컬러로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임의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선택해서
다 끝났으니까 설정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처리했으면 다시 4번 밑에 클릭해서 커서 두시고요. 이제 글 상자로 내용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도형 딱 눌러보시면 여기 가로 글 상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글 상자 딱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마우스가 십자 형태로 되어 있을 때 대략 위치 보시고 한 이 정도 해서 그냥 콕 찍어주시고 나중에 수정하시면 돼요. 자, 글 상자는 커서가 안에서 깜빡거리기 때문에 바로 더블 클릭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테두리 한번 클릭해서 선택해 주시고 요 안에서 더블 클릭해 주시면 아까처럼 속성창을 이렇게 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 탭부터 하나씩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탭 눌러서 크기가 110에 17이죠. 자, 그러면은 너비가 110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높이가 더블 클릭해서 17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크기 고정 눌러 주시고, 수정할 수 없게 해주시고요. 자, 기본이 글 상자 도형은 그래프로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자, 선 모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선 모양 여기는 반원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반원을 선택해 주시고, 자, 색상을 채우기 해야 되겠죠. 채우기 가셔서 색상은 여기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면색을 파랑으로 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면색 눌러주시고 파랑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색상 선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글 상자는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글 상자를 눌러 가지고 지금 여기 내용 들어가야 될 것들 보면은 위아래 중간, 좌우 중간. 자, 그래서 정렬은 수평, 수직, 수평, 수직 모두 가운데로 지금 이렇게 맞춰져 있잖아요. 정 가운데로 해서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자, 그래서 글 상자에서 먼저 세로 정렬, 즉 수직입니다. 이게 수직의 가운데가 선택이 되는지 확인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설정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위치를 맞춰야 되는데 위치는 여기 조절점 있죠? 아래쪽 조절점을 보시면서 방향키로 이렇게 옮겨서 테두리에 걸쳐 있는 모습을 대략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맞추는 과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양쪽이 테두리에 걸쳐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정확하게 물론 꼭 정중앙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략 맞춰서 요 정도면은 중앙으로 들어갔겠다 싶었을 때, 자, 요거 이제 선택된 상태에서 글꼴을 설정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글꼴 궁서 22포인트 하향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요 글 상자 선택이 된 상태에서 서식 도구 모음에서 자, 글꼴 클릭하시면 이렇게 블럭 설정이 되죠. 이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궁서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궁서 이렇게 입력했는데 안 나타나면 모든 글꼴 눌러보시면 선택이 되어 있는 모습 보이죠? 이때 엔터 쳐주시면 되고요. 크기는 클릭하시면 블럭 설정되죠? 22포인트 엔터. 자,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이 하향이잖아요. 자, 하향. 저는 왼쪽에 문자를 떠 보니까 서식도구음이 이렇게 꺾어져서 보입니다. 꺾어져서 보이는데 여기 글자 색을 선택해서 하향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것은 일렬로 쭉 보일 거예요. 옆으로 가서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수평 가운데 이거죠. 수직은 아까 했으니까 수평 가운데 맞춤을 해야 되는데 가운데 정렬은 다시 저는 여기 꺾어진 부분에 있으니까 눌러서 가운데 정렬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거는 이렇게 쭉 되어 있다고 그랬죠.
서식도구 모음에서 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했으니까 이제 안에다가 글씨를 넣어야 되는데요. 현재 상태는 넣을 수가 없으니까 4번 번호 밑에 한번 클릭하셨다가 글상자 안쪽을 콕 찍어서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미래도시 개념의 구성 요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이 다 끝났으면 바깥에 4번 밑에 이렇게 클릭하셔서 오늘 해야 할 것들을 다 마무리했기 때문에 저장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눌러주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눌러주시고 자, 우리는 계속 바탕화면에 작업을 해오고 있잖아요. 바탕화면에 이번 시간에는 그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리기 이렇게 입력하고 첫 번째 시간 1 입력한 다음에 저장 눌러줍니다. 제목 표시줄에 그리기 1이라고 나와 있으면 제대로 저장이 된 거니까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